자신만의 공부법을 완성해 첫 입시에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던 규비양. 늠름한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곧 시련이 찾아왔다. 학교 생활 도중 자신의 부주의로 양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규비양. 어머니는 점점 나아지는 상처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3월 말쯤 첫 휴가를 맡아서 규비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전화로 인대를 좀 다쳤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다쳤는 줄 몰랐는데 3월 첫 휴가에서 목발을 짚고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군인으로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훈련이나 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 맨 처음에 회사를 나왔을 때는 좀 허탈하기도 하고 소속감이 없어지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고등학교 3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관학교를 나오면서 거기서 힘든 훈련이나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저희가 아닌 훨씬 강해진 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수능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겠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재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50일 만에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일 만에 못할 것도 없다. 그게 왜 불가능하냐.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노력을 한 게 정말 아예 수포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를 정말 압축해서 50일 동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규비양은 고교 시절 어떻게 공부했을까? 중학교 때까지 성적에 있어서는 늘 상승 곡선을 그렸던 규비양. 그렇게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규비양은 처음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외고 들어갔을 때 중학교 때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었는데 가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 때 모의고사 보면은 언수 1등급 나온 애들이 막 전교에 100명이 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잘해봐야 100등에서 150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숨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규비양이 선택한 방법은 문제집 많이 풀기.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낸 후 어느새 시험 기간이 됐다.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올랐을지 내심 기대한 규비양.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특히 언어 영역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모조리 풀다시피 했지만 모의고사는 3등급, 내신은 5등급까지 뚝 떨어졌다.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이고 계속 공부에만 몰두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를 했는데도 성적은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더 이제 실망에 빠졌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그때 규비양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다. 야, 너네 어제 공부영도 봤나? 아, 그거 봤다. 어제 하더라. 아, 어제 보니까 그거 하면 진짜 성적 많이 올랐대.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그게 뭐야? 공부형도 뭔데? 그 있잖아, EBS에서 하는 거 공부법 가르쳐주는 거. 니는 그걸 아직도 모르나? 처음에 왕도를 알게 된 거는 그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법을 가르쳐 준다더라.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뭐 해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벌써 해봐서 성적이 오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저걸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게 시작이었어요. 고교 시절부터 재수 시절까지 공부법의 큰 축은 공부의 왕도였다. 1회부터 등장한 수많은 주인공들은 규비양에게 때로는 공감과 위안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역할 모델이 되었다. 제가 공부의 왕도 1회부터 봤는데 거기 제 또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학생은 나랑 또래인데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 학생처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회부터 보면서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공부법을 한 몇 가지만 골랐어요. 33회 문해진 편에서는
초시계를 활용한 집중력 공부법을 배웠고 17회 유어선 편에서는 목표량, 할당량을 반영한 계획표를 24회 유승빈 편에서는 365일 책상을 사수하는 마음가짐을 배웠다는 규비양. 매주 3-4편씩 꾸준히 시청하면서 자신만의 시청 방법도 생겼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때처럼 필기를 하며 시청하는 것. 이때 자막으로 공부법을 정리한 장면은 일시 정지해두고 수업 시간 판서를 하듯 그대로 적었다. 필기 안 하고 그냥 보면은 마치 TV 보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필기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공부법도 더 기억이 잘 나고 나중에 한번 적용해볼 때도 다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의 왕도를 시청하던 중 눈에 띈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16회와 72회에 출연했던 이소연 학생. 언어 영역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시킨 공부법과 시간 관리 비법을 소개한 학생이다. 제가 되게 많은 공부의 왕도 방송을 봤는데 그중에서 이소연 학생의 공부법이 제일 와닿았어요. 그 이소연 학생은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예를 들어서 여자이기도 하고 같이 외고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성적을 들쭉날쭉하고 잘 안 나오고, 근데 소연 학생은 그거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해봐야겠다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적용한 것은 계획표였다. 소연 양의 방송을 접하기 전 규비 양에게도 계획표가 있었다. 15일 단위로 과목별 공부 목표량을 정해 계획을 세운 규비 양. 그러나 보름 내로 이루면 된다는 생각에 긴장은 수시로 풀렸다. 날짜가 거듭될수록 계획을 못 지키는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다. 야 배규비,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잘 거야? 아 이렇게 잘 거면 공부 계획을 왜 짰어? 결국 작심삼일에 그친 계획표. 무엇이 문제였을까? 당시 계획표를 보면 과목별로 공부할 거리는 적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지킬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은 소연 양이 이런 규비 양에게 소연 양의 계획 수립 방법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었다. 소연 양의 계획표는 하루를 30분 단위로 나눠 실제로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정하는 것이다. 계획은 30분 단위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규비 양은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즉시 실행에 옮겼다. 먼저 매일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 표를 만들었다. 이 표는 매주 복사해 일정하게 30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의 15일 계획을 하루 단위로 배분했다. 이때 학습 계획뿐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언제 식사를 할지까지 모든 일과를 적었다. 배규비 양의 학기 중 30분 계획표를 보면 수업 시간은 기본이고 자투리 시간과 자습 시간에 할 공부도 적혀 있다. 주말에는 공부 계획과 더불어 밀린 공부의 보충 시간도 마련했다. 학습 일정뿐 아니라 기상, 취침, 이동, 휴식 시간까지 정해 하루를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표는 항상 지니고 다니며 실천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했을 때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 이전에는 계획을 지켰더라도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규비 양. 그러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계획을 표시해 나가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보충할 부분도 한눈에 점검할 수 있었다. 일과가 끝나면 맨 밑에는 공부한 총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비교하며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규비 양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 공부를 완성해 갔다. 30분 계획표를 세워서 공부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공부량이 훨씬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자신에게 훨씬 철저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도 더 늘어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 좋았어요. 소연 양에게 배운 건 또 있었다. 바로 언어 영역 공부법이다. 그동안 감으로 문제를 풀었던 규비 양.
지문 분석 시 썼던 기호는 밑줄과 동그라미가 전부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밑줄이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게 어떤 문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가끔은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어떤 것이 핵심 단어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계속 찾아보게 되고 반복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졌어요. 규비양은 해법을 찾았다. 핵심 단어는 네모, 대조적인 단어는 동그라미와 세모, 핵심 문장은 밑줄, 비유, 인용, 예시는 물결 표시, 그리고 대조적인 문단은 화살표로 나타낸 소연양의 기호체계 공부법이다. 규비양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언어 성적을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방법이라기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대개의 지문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핵심 단어가 여러 개일 땐 한계가 있었고, 시간 순차적인 구조에는 표시할 기호가 없었다. 이렇게 핵심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시간에 따른 나열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연 학생이 가르쳐준 기호 체계로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비양은 자신만의 언어 영역 기호 체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다양한 기호를 후보로 삼고 시행착오를 반복한 결과 배규비식 기호 체계가 탄생했다. 핵심 단어의 기호는 다양해졌고 시간이나 시대가 등장하는 지문에 적용할 숫자와 화살표가 추가됐다. 규비양은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자신만의 기호를 표시했다. 이렇게 했더니 내용 파악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기 다른 핵심 단어에서부터 대조적인 단어와 예시, 인용, 핵심 문장,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겹치는 기호 없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제가 저만의 기호체계를 활용해서 언어 영역을 푸니까 훨씬 더 글의 구조가 한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글의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니까 기억도 훨씬 오래 남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소연 양의 공부법은 취약했던 어휘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언어 영역. 규비양은 지문과 문제에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고민이었다. 이 역시 소연야에게 답이 있었다.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 정리해뒀던 이소연양. 규비양도 애매하거나 모르는 단어를 모두 표시해두고 사전을 찾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다양한 쓰임새를 살펴본 다음 헷갈리거나 중요한 단어는 메모지에 적고 눈에 띄는 곳곳에 붙여 수시로 암기했다. 체계적인 언어 영역 공부, 그리고 탄탄한 계획과 실천. 이러한 노력은 공부의 질을 한층 높여줬다. 제가 이소연 학생의 공부법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은 먼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공부 계획 세울 때도 그냥 무작정 나는 오늘 수학을 50문제 풀어야지, 뭐 언어 영역을 6지문을 풀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세웠다고 하면은 30분 단위로 하니까 내가 하루에 얼마를 공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량도 더 늘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시간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규비양은 특별한 만남을 가지려 한다. 바로 자신에게 공부법을 알려준 주인공을 만나는 것. 2009년 공부의 왕도에 첫 출연했던 이소연 학생. 2회에 걸쳐 언어 영역 공부법과 시간 관리법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던 소연 양은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두 사람에게 이 자리는 무척 뜻깊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연 학생 거 공부법 보면서 진짜 많이 도움됐었거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 공부법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니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컴퓨터 화면이랑 TV로만 보던 초등학생을 직접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요.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었거든요. 이렇게 왕도 통해서 만나니까 정말 기뻐요. 제 공부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연락까지 온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소연 양에게 자신의 계획표를 소개하는 규비 양. 계획표를 보니 소연 양도 새삼 지난 날이 떠오른다. 저는 동그라미 세모 X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 상벌제도. 맞아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으면 이제 일주일에 제가 일주일에 항상 일요일 날에 영화를 한 편씩 꼭 봤어요. 진짜요? 네, 그 상벌제도를 좀 더 정확히 하면 매 30분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쓰면서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좀 잘했으면 아무리 나 자신이지만 그런 제도에 의해서 더 격려가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단 50일. 규비 양은 과거 공부의 왕도를 통해 습득한 공부법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규비 양은 수능 전 과목 1등급 그리고 서울 교대 진학을 목표로 삼았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계획 세우기. 이를 위해 초시계로 하루 공부량을 체크했다. 초시계를 켜고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재보고 하루에 얼마나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규비 양은 이렇게 문제 개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공부 분량을 정해 계획을 짰다. 이런 과정으로 하루, 일주일, 50일 총 3가지 계획표가 완성됐다. 계획표 외에도 자투리 시간에 할 일을 정해 알뜰하게 시간 관리를 한 규비 양. 매 주말에는 실제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기출 문제집을 바탕으로 문제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규칙적으로 혼자 모의고사를 치르며 연습을 했더니 수능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해도 공부에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은 있기 마련. 그래서 규비 양은 집중이 안 될 때면 공부의 왕도를 재시청하고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명언이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만지고 문자 메시지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아예 독서실 들어갈 때 신발장에 넣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는 핸드폰을 만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는 제가 제 자신이랑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니까 되게 효율도 많이 오르고 성적도 오르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합격했다고 상상을 하면서 미리 합격 수기를 썼다. 이렇게 미래 시점으로 자신을 보다 보면 해이했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기분도 좋아졌다. 재수를 하는 동안 규비 양은 독서실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갔다. 공부를 거르거나 계획을 게을리한 적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다. 규비야, 다들 집에 갔는데 집에 안 가? 조금만 더. 피곤하겠다. 근데 전생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집에 가.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규비를 봐왔는데 규비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성실했어요. 성실했는데 재수를 할 때는 더 치열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죠. 한 번 열람실에 공부하러 들어가면 3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집중력 있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올해도 되겠다. 물론 작년에도 됐지만 올해는 반드시 또 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의 왕도에 되게 좋은 공부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부러워만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부러워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공부법을 추린 다음에 그거를 자기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또 단기간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